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이행불량자 260여 명에 대해 이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았죠. 이 모텔이나 술집 이용자들도 이 환수 조치나 지급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나온 신의 성실의 원칙은 꼭 노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청년들도 아셔야겠습니다.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입니다.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9월 7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대한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1,100여 세대 중 195세대가 이주를 마쳤습니다. 고양시 요진개발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요진개발 대표를 구속하라는 단식 농성도 시작됐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인구가 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시작됐지만 학교 증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승마를 통해 어린이 체력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남양주시가 어린이 승마단을 창단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현재는 주민 이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구룡마을 개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구룡마을 판자촌인데요. 40년이 넘은 판자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개발 여부에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곳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년 동안 개발 방식을 민영으로 하느냐 공영으로 하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곳입니다. 결국 지난해 강남구의 아닌 공영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고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강남구는 임대주택으로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구가 이주 현황을 발표했죠. 지금까지 얼마나 이주가 된 겁니까? 네, 앞서 강남구가 주민 이주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옆으로 보시는 이곳이 바로 빈집입니다. 이렇게 빈집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100여 세대 가운데 195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조만간 157세대가 이주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숫자까지 모두 합하면 모두 352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송 기자, 계획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 사업 착공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데 이 정도 이주율이면 저조한 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주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 이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계약이나 이사를 돕는다거나 보상 전까지 임대 보증금을 유예하는 제도 같은 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개발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시 계획 인가가 나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선 주민들이 화재나 재난에 쉽게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 물량을 미리 확보해 순조롭게 이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 기자, 오히려 보상안이 나오면 이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의 입장도 궁금한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단 주민들은 선뜻 이주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발 절차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주 조건이 좋더라도 보상이 얼마나 나올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이주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안에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주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나왔는데 어떻게 개발됩니까?
네, 그 서울시와 강남구는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0년도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달 말까지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광장 20배 규모의 부지에는 일반 분양 1,500세대와 공공임대 1,100세대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오는 20일에는 대치 이동문화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결국 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도 개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주 과정과 그 후의 개발 진행 상황 앞으로 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구룡마을 연결해봤습니다. 3년 전부터 남양주시는 방과 후 시간과 방학 동안에 승마를 통한 히포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관련 기사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남양주시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드림키즈 승마단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남양주시 별내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통한 히포테라피 기사를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승마단까지 창단됐네요. 먼저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드림키즈 승마단은 남양주시와 작은말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창단하게 됐습니다. 네. 작은말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승마를 통한 히포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대형 말보다 작은 말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 이곳에서 승마단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작은말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승마장으로 다음 달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승마단은 모두 20명 규모로 창단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창단할 계획입니다. 예. 이 승마가 이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점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승마는 말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을 타면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이 커지고 허리를 곧게 펴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게 교정됩니다. 승마는 또 대담성과 건전한 사고력을 길러주는 정신 운동으로 생명이 있는 말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어 정서적 안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승마는 히포테라피라고 해서 재활치료나 심리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작은말학교 송대근 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에 있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아닌데요. 그 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들 말이라고 하면 뭐 조랑말, 뭐 포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니어처홀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말에 비해서 몸무게는 한 뭐 4분의 1 정도 되고 키는 뭐 80c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어린아이들 특히나 유아들이 안전하게 친숙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사실상 말이 좋은 건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좋은 건 많은데 너무 커 가지고 뭐 위험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하거나 아이들이 했을 때 꺼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희 말들이고 저희 승마장입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승마를 통한 히포테라피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어떻게 승마단 창단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 승마장으로 설립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도에 뭐 정유라 사건도 있고 뭐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공공재로서 봐요. 그리고 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능이 사실상 보면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좀 뭐랄까 특정 계층에 가면 몰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걸 갖다가 계속 해왔고 그거를 남양주시와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좀 뭔가 형식적으로 만든 게 드림키즈 승마단입니다. 네, 예. 앞으로 승마단 관리나 훈련은 이제 작은말학교가 맡게 되는데요. 어떻게 운영될까요? 일단 크게 한 3가지로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학대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간다고 해도 그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동물 복지나 말을 갖다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른 승마장과 어떻게 보면 다른 건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정유라 승마는 엘리트가 되는 거지만 저희의 승마의 목표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정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정서적인 함량과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사회성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청 분들이 참 애쓰시는데요. 드림스타트 승마단 측에서 저희랑 같이 평가 체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어떤 정서적 지수를 초기에 측정하고 마지막 끝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좋아지는 걸 갖다가 평가해서 정말 좋다고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걸 갖다 입증하는 그런 활동들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작은말 학교가 아이들의 이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고 또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승마교실을 통해 승마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모두 120명이고 현재 드림키즈 승마단에 가입을 신청한 학생은 7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7명만 신청을 한 상태라는데 이 동물과의 매개라는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드림키즈 승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요진 개발 관련 특혜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회가 요진조사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한 시민운동가는 요진 개발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비리행정 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고양 시민의 재산 6,200억 원을 빼앗은 요진 개발을 구속 수사하라는 겁니다. 악덕 기업 요진 개발 대표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고 본부장에 따르면 요진 개발이 백석동 Y시티를 개발하면서 부지와 업무 빌딩을 기부 체납키로 했는데 준공 1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를 상대로 기부 체납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양 시민을 우롱하고 꼼수를 벌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 체납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자행하였습니다. 고양 시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재산상의 해악질을 처참하게 당하였다. 선언문 발표와 함께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고 본부장은 요진 개발이 구속 수사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풀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요진 대표가 구속이 되면은 저는 단식을 약속대로 접을 것이고 20일이 넘건 30일이 넘건 그다음에 그 최은상 요진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은 저는 절대로 단식을 접지 않을 겁니다. 현재 고 본부장은 요진 개발을 사기와 횡령, 특수 공모 집행 방해로 고양시는 배임과 횡령 공모 방조 혐의로 고양지청에 제소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화두인 요즘 반대로 교실이 부족해 학교를 지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집 근처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는 파주 운정신도시 학생들 얘기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 파주시 한빛중학교 앞 도로에 중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 대신 3.5km 떨어진 동패중학교로 가는 스쿨버스에 오르는 아이들. 도착한 학교 앞에선 비슷한 버스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좀 화나고 짜증나고 많이 불편해요. 너무 멀으니까 좀 다른 한빛중 다니는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나가야 되고.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에 가려면 일반 버스를 타야 하지만 정류장이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버스의 경우 배차 간격이 15분 이상 벌어지기 일수.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 별도로 버스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많이 났어요. 버스 타다가도 건널목 건너가다가도 사망사고도 났고 애들
제일 안전이죠. 이렇게 한빛중 인근에서 동패중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120명에 이릅니다. 당초 24학급이던 한빛중학교를 31학급까지 증축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 신도시 계획 당시 예상보다 젊은 가구층이 많이 유입돼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제2자유로나 이런 경의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 출퇴근도 용이하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층이 의외로 또 많아요. 3년 넘게 지역에선 중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예산 부족과 전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한빛중 옆에 2,000세대가 입주하고 동패중 인근 부지에 3,000세대 공급까지 확정되자 최근에서야 31학급 규모로 가칭 연화중학교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한빛중학교 또는 연화중학교 또는 동패중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의 불편이 결정적으로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연화중학교가 개교할 시기는 오는 2020년 3월. 당장 내년부터 일대 중학교 배정 대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강동구 둔촌초등학교에는 4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이 학교가 휴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부 존속을 놓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몸을 풉니다.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에선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경기에 앞서 긴장한 모습이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질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상황.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인가로 아파트 철거가 가시화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둔촌초등학교도 내년부터 휴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휴교 조치에 앞서 야구부 존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교육당국이 해야 되는 일을 학부모들이 나서서 알아보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5학년 애들은 10월부터 주말 리그 들어가야 되고 6학년에 최고로 운동을 게임을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는 6학년 때 내년에 결정된 게 없어요. 얘들이 게임을 뛸 수 있는지 없는지. 야구 선수 휴교되면은 야구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 돼요. 학생들을 관리하는 둔촌초등학교와 교육당국에서는 야구부 존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인근 학교로 야구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구부를 받아줘야 할 상대 학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촉박한 부분이라서요. 절차를 밟아가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에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절차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구부 존속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둔촌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후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A조 첫 경기에서는 지난해 준우승팀인 효제초와 중대초가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5대4로 효제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효제의 다음 상대는 영일이고 중대의 다음 상대로는 남정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D조 경기 소식입니다. 창단된 지 올해로 28년째인 인원초와 고명초의 맞대결인데요. 결과는 8대6으로 인원초등학교가 이겼습니다. 인원은 다음 상계로 갈산을, 고명은 봉천을 만나게 됩니다. A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강남과 남정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강남초가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야구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갈산과 봉천이 실력을 겨뤘는데요. 이에 말 갈산초의 공격을 앞두고 우천에 의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각조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효제가 2승을 거두면서 강남, 영일, 이수를 밀어내고
A조 단독 선두에 나섰고요. D조에선 인원이 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A와 B 그리고 D조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먼저 D조 경기입니다. 어제 우천으로 대결이 잠시 중단됐었던 갈산과 봉천초등학교의 경기가 재개됩니다. 다음으로 B조 경기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첫 홀드게임을 기록한 사당과 학동의 대결이 진행되고요. B조 두 번째 경기에선 청구와 역삼이 맞붙습니다. A조 경기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이죠. 강남을 누르고 1승을 기록했던 다크호스 영일과 조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수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B조의 상위권과 하위권의 대결이죠. 1승을 거둔 화곡과 1패를 기록한 배군의 경기가 열립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후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대회 역전 용사인 강남초 이진우 선수의 대포알 같은 홈런 영상 함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의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설치 장소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주염역 지하 1층이며 9월 중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 무인택배함은 고양터미널점 등 4곳에 설치됐고 연간 5천여 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택배 수령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고양시의 여성 친화도시 안전사업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어른들은 숫자를 참 좋아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군요. 서울의 한 자치구에 이어 서울시도 행복 조례를 추진하고 있죠. 행복 지표를 만들어서 행복을 수치화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응원하지만 행여나 이 겉으로 드러난 지표에만 몰두해 정작 본질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점수로 따진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